원리로 돌아와서 아까 수열의 합은 일반적인 표현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계속 언급을 할 거고,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SN이라는 거는 역시나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또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도출했던 거는 2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메모를 하는데 나중에 이 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말로 좀 바꿔드릴게요.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여기서 분모이는 뭐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숫자니까 외워 주시고, 여기 있는 n이 있죠? 요거를 그냥 n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의 개수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공식 외울 때도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여기 n도 마찬가지, 이거도 항의 개수로 외워주세요. 요것만 잘 하셔도 계산 실수 많이 줄어듭니다. 항의 개수. 괜찮죠? 그래서 밑에 식을 다시 한번 보면 항의 개수 곱하기 2a인데 그냥 a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도 a라는 녀석이 첫 번째 항이구나, 첫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이라고 외워주세요. 그냥 2a 괜찮은데 헷갈릴까봐 첫 번째 항의 2배 더하기 n-1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한테 절대 이거 묻지마. L 뭐예요? L은 last term.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을 할 거니까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L이라는 게 뭐 다른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 항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기호고요. 그래서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랑 같더라 라고 해서 이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 두 가지 공식은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잖아? 그냥 책 펼쳐가지고 공식 보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출을 하세요. 알겠지? 꼭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요거 한 10번만 하면 까먹어도 괜찮아. 그럼 불안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암기가 잘 됩니다. 오케이?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얘기가 그 내용이야. 자, 예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시 1번. 첫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15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연습 삼아 요거 한번 해봅시다. 1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1반항 한번 구해볼게. 예원아, 첫째 항에서 3, 7항이 15, 식 어떻게 세울래?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A는 그렇지, 첫째 항 더하기 일반항인데 요거는 n-1 d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7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7 집어넣으면 3 더하기 6 d 요게 15더라. 그러면 공차 찾을 수 있겠네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항은 D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배의 n-1이니까 2n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 넣으면 첫 번째 항 3이 나오는 거 확인. 그러면 정확히 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연습 삼아 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보자. 첫째 항이 3이고 7항이 15면 항의 차이는 6개가 나죠. 그죠? 이게 몇 D? 6D. 6D. 이게 숫자가 얼마 차이 나요? 15에서 3을 빼면 12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차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dn 플러스 알파 꼴이라고 했으니까 n번째 항,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알파 정도로 세워주면 되겠죠. 나중에는 사실 알파 안 줬고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게 있으니까 1 넣었을 때 3을 만족하도록 알파를 정하면 그냥 암산까지 가능하겠다. 알파 얼마입니까? 1 넣으면 3이 되려면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죠? 2n 플러스 1.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가볼게요. S7은 자, 첫 번째 내용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7개. 그래서 7 곱하기 첫째 항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2배 6 더하기 n-1 n은 7이니까 6 곱하기 공차 우리 공차 구해놨었어야 되죠. 그죠? 공차 2 요렇게 구해도 되고요. 괜찮니? 또는요? 7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7번째 항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라스트 항을 알고 있으니까요. 2분의 항의 개수 7개, 첫 번째 항 3, 그리고 마지막 항인데 마침 마지막 항이 7번째 항이란 말이야. 7번째 항 15 더하기 15 요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보통 첫 번째 것만 외워가지고 막 적용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해설지를 보거나 이럴 때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야, 이번에는 마지막 항을 안 주고요. 공차를 줬어요. 이거는 일반항 구해가지고 10번째 항 이렇게 구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다. 일반항 한번 구해보면 A에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항이 -2가 되려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하니까 -5다.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일반항 구했다. 자, 그래서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첫 번째 항이 -2니까 2배 -4 n-1 n은 10이니까 9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라스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놨기 때문에 사실 라스트 항 10번째 항을 10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10 집어넣으면 30 빼기 5니까 25. 따라서 10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2 마지막 항 25 더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겠죠. 이해되나요? 꼭 두 가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끝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 꼭 알아두시고, 자, 밑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는 선생님이 별표 2개 박아 놓을게요. 이거는 등차 수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쓰이는 내용이야. 그래서 꼭 체크해 두세요.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얘가 등차 수열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n번째 항과의 관계,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식이니까 결과니까 결과 도출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미를 잘 봐. S1이라는 거는 의미가 아까 정리해뒀듯이 첫 번째 항부터 여기 명시해 놓은 항까지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이겠죠. 이해되지? S2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니까 A1 더하기 A2를 얘기하는 겁니다. S3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아까 우리 적어놨던 그 녀석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선생님이 여기 따로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메모해봐.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쭉쭉쭉쭉 n번째 바로 앞에 있는 게 n-1이거든요. 여기 지금 조그맣게 쓰는 거는 뭔가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호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는 n번째 항 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 혜원아? SN-1
어떤 의미겠니? 맨 뒤에 거 빼고. 그렇지.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게 이 SN이라는 수열의 합과 n번째 있는 이 일반항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냅다 빼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요 n-1번째 합까지를 빼는 거야.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어떤 구조냐면 아래 위로 같은 거 있으면 빼면 다 날아가잖아요. 맞습니까? 아래 위로 빠지고 빠지고 다 빠지고 다 빠지고 다 빠지고 뭐만 남아요? 위에서 아래로 뺀 AN이라는 n번째 일반항만 남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n번째 항을 구하려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거기 바로 앞에 있는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n번째 항만 덩그러니 남는 구조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요 n이라는 녀석이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제약이 존재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요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야.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승호야? 이거 맞추면 자력수 빼줄게. 한참 자다가 이거 되겠니? 흐름을 잃어버렸는데 한번 해봐. 왜 2부터 할까요? 자연수는 1부터 아까 첫 번째 항이니까 1부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빼면 0이랑 그거 0이라서 0이라서 그게 원래 수가 있잖아요. 얼추 왔는데요? 그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너가 뭘 얘기하는지 첫째야. 봐봐. 만약에 n이 1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S1은 아까 정리했듯이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합이니까 A1과 같아요. 그죠? 그런데 Sn-1이 문제가 돼. 1을 넣으면 S0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거든? 이건 의미가 뭐야? 서아야, 이거 의미 뭐니? 의미가 있어요? 굳이 의미를 따져본다면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지. 네. 근데 0번째 항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가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잖아.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어. 이거는 정의할 수 없는 녀석이야. 모순이 발생하죠. 1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되니? 그래서 2부터인 거야. 이걸 그냥 2부터라고 그냥 보기 좋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S0, 그러니까 0번째 항까지의 합을 정의할 수 없으니까 빼기 위해서 2부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2부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와야 돼? 나야나? 첫 번째 항 어떻게 찾으면 돼? 맨 처음에는 그냥 척 들고 와. 첫 번째 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SN이라는 녀석이거든.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서 찾아오면 되지. S1이라는 게 A1과 같은 거니까. 맞지? 그래서 수열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어요. 요거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n이 2 이상일 때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까지 합을 뺀 거라고 정의를 하고,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와요? 첫 번째 항은요,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테니까 거기에서 1을 집어넣은 결과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일반항 A를 도출할 때는 첫 번째 항과 여기서 도출한 이 두 식은 일반적으로 달라. 근데 보통 같은 걸 줍니다. 이상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리 위로 올라가서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등차 수열은 얘기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수열은 다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낼 거냐? n번째까지 합쳐서 그 앞에 거 뺀 거. 그러면 이제 그림이 보이지? n개가 있고 n-1개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빼면 여기 n번째 항만 남는 거. 요걸 그림을 그려가고요. 그래서 n이 2부터인 이유는 S0을 정의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즉 A1은 어떻게 찾아올래? A1은 애초에 SN이라는 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1 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이니까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1을 넣어서 첫째 항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보자. 자, 뒤쪽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쌤이 이미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시 등차 수열로 돌아와서 등차 수열의 합의될 조건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박스에 1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를 볼게요. AN이라는 n번째 항은요 대문자 AN 더하기 대문자 B 이렇게 된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쌤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난다가 중요한 거야. 1차식 여기다 메모할게요. 뒤에도 있는데 1차식 형태로 나타나야 돼.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뭐다? n의 개수가 뭐다? 승호야? 그렇지. 이게 뭐라? D. 네. 뒤에도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공차 D야. 그래서 여기는 문자 표현만 달라졌는 거예요. 그죠? 쌤이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1차의 개수가 공차 D더라. 이 구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건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요거를 볼 건데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도 노트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적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어떤 등차 수열의 합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 우리 외우고 있는 공식이 2분의 n번째 항까지 합인데 등차 수열이니까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더하기 n-1 d 이런 구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처리하던 것처럼 n을 정하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n에다가 10 집어넣고 100번째 항까지 합 구하세요 라고 하면 n에다가 100 집어넣고 즉 n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과가 톡톡 튀어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자, 바깥으로 나와 있는 n을 분배로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an 더하기 n 제곱 빼기 n d 뭐 이렇게까지 되겠군. 자, 그러면 분자도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n 제곱이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d를 분배하면 dn 제곱 이렇게 표현할게요. dn 제곱. 그 다음에 2an과 마이너스 dn이니까 여기를 2a 마이너스 d 그리고 n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를 직접 각각 나누었을 때 2분의 dn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2a 빼기 dn 이렇게 되겠다. 자, 아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대표항,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였고요. 1차의 개수가 공차 d였습니다. 그 구조랑 맞물려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n에 대한 몇 차? 몇 차? 몇 차? 2차. n에 대한 2차. 더 중요한 건 2차의 개수가 뭡니까?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 다시 정리.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은요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2차의 개수는 등차 수열 공차의 절반이야. 괜찮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설명할 건데 상수항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상수항이 없죠.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은요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2차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인데 상수항이 없는 구조야. 그럼 상수항이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꼴을, 이건 안 적어도 돼, 이런 꼴을 an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알겠지?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 그러면 한 번만 더 적을게요. sn이라는 걸 책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를 상수항 있는 것까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2차식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상수항이 C로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닌 숫자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등차 수열이니까 그것의 n번째 항, 일반항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항상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앞까지 합을 빼는 거. 일반항은 항상 이렇게 구하더라. 그러면 SN은 위에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빼기 Sn-1이라는 거는 n자리에 n-를 넣겠다라는 얘기네. 그지? 이해되나요? 괜찮나요? 여기 자리에 n-1을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에 n-1 제곱 B에 n-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뒷단원으로 갈수록. 해서 뒤에 있는 괄호 전개를 해가지고 앞이랑 뒤를 한번 빼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개해서 a까지 분배. 그러면 an 제곱 빼기 2배 an 더하기 a 더하기 bn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전개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랑 뒤에랑 비교해봤을 때 중간에 지금 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거는 다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해서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남은 것들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남은 것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와야겠어요. 따라서 플러스 2an 남은 게 마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예원아 n 몇부터? 그렇지, n이 2부터.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첫 번째 항은요, 지금 얘는 2부터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아까 어떻게 찾아오라고? SN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1을 넣어서 찾아오라고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 들어갈 거고 1 들어갈 거니까 A1은 S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다. 이놈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N이라는 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면 n이 2 이상일 때는 2an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n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인데 그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쪼개서 표현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오케이?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려면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숫자를 쭉 더해서 항들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 즉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뤄야 돼. 다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을 만족하려면 여기 첫 번째 항 구한 것과 여기가 2부터 넣는 거긴 하지만 이 식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다 만족이 돼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1을 넣으면 안 되지만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알겠죠?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이에요. 2a 빼기 a 더하기 b니까 이 녀석은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n은 2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식이 요 식인데 얘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이거 자체를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을 만족하려면 여기다가 2를 넣은 녀석과 우리가 실제로 만족하는 1이라는 녀석이 같아야 첫 번째 항부터 이 식을 적용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a 더하기 b니까 얘랑 같을 때만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다. 그러면 c가 얼마여야 돼? 등차 수열을 만족하려면 a 더하기 b 첫 번째 식에다가 1을 넣으면 안 되지만 넣어서 나온 결과와 원래 첫 번째 항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c는 빵이죠. 그죠? 이해되니? c는 빵이야. 그러면 돌아갈게요. c가 0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없어져야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얘가 0이어야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니까 SN이라는 거는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는 구조가 돼야 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정리.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1차의 계수가 공차더라. 두 번째, n번째 항까지 합인 등차 수열의 Sn, n번째 항까지 합은요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수항은 없어야 돼.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대로 2차의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요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일반항 구할 때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때는 항상 요거를 언급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풀 때 그냥 공식 적용하고 오케이 이런 것까지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여기 아까 수열의 합과 n번째 항 일반항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쪽에서 쓰고 우리는 뭘 점검할 거냐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얘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방금처럼 c가 0이 되면 탁 이렇게 없어지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얘처럼 같아지잖아요. 그죠? 같아지면 굳이 쪼개서 쓸 필요 없지. 여기다가 1 넣는 거나 요거나 똑같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얘를 1부터야 라고 쓰면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 연습을 한번 하러 갈게요. 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로 가면은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거는 AN 제곱 플러스 BN인데 여기를요 또 이렇게 표현해보자. 2차의 계수는 등차 수열 공차의 절반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공차는 2a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제곱의 계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그 다음 3번 가봐요. SN이 등차 수열이 합이 되려면 어때? 여기에 상수항이 없어. n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되어야 되고 상수항은 없어. 그래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 SN이 만약에 상수항까지 C가 있다고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C가 0이면 방금 3번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C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항과 식을 통해서 첫 번째 항 관계 서로 달라져. 이렇게 쪼개지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지만 엄밀히는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닌 거지, 그지? 왜냐하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뤄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증명은 됐고요. 그 아래쪽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 그냥 읽어보면 보고 넘어갈게요. 봐봐. SN이라는 게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공차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공차는 2a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대문자 a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숫자로 주어져요. 그럼 숫자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지? 공차가 2a야.
그러면 일반항은요 공차 dn이니까 공차 n 더하기 알파 꼴이 된다고요. 맞지? 더하기 알파 꼴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힌트를 하나만 더 얻으면 되네. 나는 계산하기가 제일 쉬운 게 첫 번째 항이란 말이야. 1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알파인데 요거를 어디서 찾아내냐면 S1에서 찾아오면 되죠. S1은 위에 식에 이게 첫 번째 항인데 위에 식에 n의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대문자 a, b 이렇게 문자로 나타나니까 조금 헷갈리게 식을 적는 건데 숫자로 나오면 명확하게 숫자 계산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이 같으면 되니까 이 a 더하기 알파가 a 더하기 b를 만족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1차식의 상수항인 알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2an 플러스 알파니까 마 a 플러스 b라고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수준입니다.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요. 숫자에다가 한번 적용해볼게. 알았지? 숫자 적용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봐봐. 자, Sn 이게 여기서 이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지, 그지? 그런데 이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Sn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면 얘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구나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마침 어때? 상수항이 없네 이러면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가 될 거야.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풀이가 있지만 한 번 더 적어봅시다. n번째 일반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까지를 뺀 거야. 그러면 Sn이라는 게 2n 제곱 더하기 3n이고요. 뺄 거야. n-1을 집어넣으면 2배의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아까 하던 흐름이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전개합니다. 2n 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더하기 3n 빼기 3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요. 같은 거 빼봅시다. 2n 제곱 빠지고 3n 빠지고 안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이야. 와, 그렇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서 나오면 4n 더하기 1이야. 회원 n은 몇부터? n 몇부터? 2부터. 네, 2부터. S0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어디서 찾아와야 돼? 합에서 찾아와야 돼. 그쵸? 그래서 Sn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5가 되겠네요. 첫 번째 항은 5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건 이거야. n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고 첫 번째 항은 합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따로따로 써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구해보는 겁니다. 넣으면 안 되지만 1을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5야. 같네? 같네? 그러면 굳이 두 개로 쪼개쓸 필요 없죠. 어차피 1 넣어서 5가 나오니까. 따라서 결론은 쪼개서 쓸 필요 없이 n번째 항은 4n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 이때 n은 1부터 넣어도 괜찮아. 왜? 우리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니까. 요게 최종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도 등비 수열의 합, 일반 수열의 합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했어요. 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일반 항 이렇게 구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이거라고. 수열의 합을 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런데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녀석이야. 걱정할 게 없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녀석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4야. 이렇게 바로 찾는 거예요. 괜찮나요? 공차는 4야. 그럼 여기서 와 공차를 찾았으니까 일반항을 다짜고짜 적어보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공차가 n의 개수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4n을 벌써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산을 좀 해볼게. 4n으로 끝날 거냐? 선생님이 dn 플러스 알파 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 첫째 항 1을 넣는 게 a1을 구하는 거랑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5니까 1 집어넣어서 5를 만족하려면 뒤에 숫자가 더하기 1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몇 개 안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대로 하니까 한 줄로 그냥 일반항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알았지? 넘어가보죠. 연습을 좀 해봅시다.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할지만 좀 봅시다. 어차피 공식 적용하는 거니까. 1번 예제 9번 1번입니다.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조금 헷갈리면 D는 2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K번째 항이 33일 때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늘 해야 하는 건 일반항 구하기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일반항 구하기.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면 선생님이 아까 썼던 대로요. 일반항은 dn 플러스 알파 구조야. 알았지? 이게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짧게 가자고. 그러면 dn 플러스 알파니까 2n 플러스 알파인데 첫째 항이 7이 되려면 같이 해야겠죠, 그죠? 괜찮니?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같이 하고 있지? 일반항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 다음 K번째 항이 33이니까 뭐야? 이게 33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죠. 얼마예요? 14. 그래서 K는 14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결론은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식이 두 개였잖아요, 그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2 더하기 n-d를 쓰던지 또는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있으면 되지. 쌤 같은 경우 두 번째 거 쓰겠죠. 왜? 14번째 항을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A14가 결국은 33이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줬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K번째는 S14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 2분의 항의 개수 14개 곱하기 첫 번째 항은 7이었고요. 마지막 항이 33이었으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정리하면 마무리. 그죠? 자, 두 번째. 3항이 7, 10항이 21. 자, 아래쪽의 해설은 일반항 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가보자. 서아. 네. 몇 D? 7. 7D. 차이가 얼마? 네. 항의 숫자 차이가 얼마가 나요? 14. 14. 공차 얼마? 2. 괜찮죠? 그럼 여기서 뭐야? 일반항은 dn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n 플러스 알파. 알파로 쓸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힌트가 벌써 두 개나 있어요. 3항과 10항이 있거든. 그럼 계산하기가 좀 편하게 3항이니까 3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어 보면 3이 6 더하기 알파. 이게 7이어야 하니까 알파는 1. 일반항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괜찮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니까 아까처럼 첫 번째 항은 넣어서 구하면 3이고요. 10번째 항도 넣어서 구하면 2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항만 찾으면 됐었네, 그지?
요렇게 해서 last 항 또 이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공식에 따라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1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으로 가보죠. 이제 조금씩 응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내용 요거 두 가지 그냥 그걸 뼈대로 계속 가져가면 돼요.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여기 메모를 잠깐 하죠. 이게 새로운 수열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bn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bn 수열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세 번째 항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쵸?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쭉 가면 AN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번호가 하나 더 늘어났지, 그지?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고 마지막 4는 뭐겠니? 그 다음 항이 되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항의 개수가 2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2개에서 n개가 더 늘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항의 개수는 몇 개? n 플러스 2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4인 녀석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쭉 가보니까 그 합은 마이너스 24가 된답니다. 중간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그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와, 너무 좋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으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두 가지 공식 중에 두 번째 거 쓰면 되잖아.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라스트 항 있던 거.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하면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2번째까지니까 sn 플러스 2 이렇게 합을 표현할 수 있겠고 공식에 따라 2분의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지막 항 4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정리해서 문제에서 그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n은 뭐 쉽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맞습니까? 밑에 거 참고할게요. n이 얼마 나왔니? 6이 나왔대요. n이 6이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해석해놨던 거 다시 돌아갈게요. n이 6이라는 거는요.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8번째 항이 4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아까 또 해보죠. 서영. 첫 번째 항에서 8번째 항이면 몇 D? 1에서 8 빼면 7D가 되겠죠, 그죠? 가 4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야 돼. 얼마야? 14. 그래서 공차는 2.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공차 찾으라고 했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다 이런 개념들도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비슷한 유형들로 수열을 다루게 됩니다. 넘어가죠. 밑에 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으로 가보자. 첫째 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이 50이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인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내용 자체는 공식에 집어넣는 거라 쌤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알겠죠? 어차피 공식 쓰면 되니까 쌤은 여기다가 별도로 좀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적어주세요. 개념 원리 없는 부분이라.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간격을 일정하게 끊을게요.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 등차 수열의 합 요거를 조금 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일반적인 표현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특정하게 10개씩 끊어서 볼게요. 여기까지 합을 S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을 2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구분을 이렇게 하셔야 돼. 요만큼이 S10인 거고요. 안 해도 돼. 이거 표시하지 마. 이만큼이 S20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쭉 가면서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간격 가서 이게 30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볼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S10이라는 거를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단락을 지금 나눠놨잖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S10이라고 했는데 이 영역을 T1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냥 표시만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10번째 항 이후, 즉 11번째부터 20번째 여기 사이를 T2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0번째 항까지 합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항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T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10개를 끊어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11번째부터 20번째 항, 21번째부터 30번째 항, T1, T2, T3는 뭘까요? 어떤 관계를 이룰까요? 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봅시다. S10이라는 거는 T1과 같고요. 이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쵸? T2라는 거는 저기 단락에 있는 애들만 더하는 거기 때문에 11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야. 그러면 20번째 항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T3라는 거는 21번째 항부터 쭉 더할 거야. 30번째 항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T1, T2, T3 관계를 보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승호 몇 D? 10D. 승호 계속해봐. 몇 D? 10D.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10D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T1에서 T2는 몇 D? 100D죠. 왜? 항이 10개가 있는데 각각마다 10D씩 더하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100D. 이제 T2, T3 비교해 볼게요. 서아야, 몇 D? 10D. 몇 D? 10D. 그렇다면 여기도 10개 차이니까 10D. 뭐 당연하죠, 그죠? 마무리. 몇 D? 100D. 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T1에서 T2로 넘어갈 때 100D를 더하는 거야. 맞지? T2에서 T3 넘어가는데 또 100D를 더한 거야. 오! 얘네들끼리도 뭐야? 일정한 거 더하고 있지. 그러면 그 다음 10개가 31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도 100D 더한 구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정한 겁니다. 이게 공차가 돼요. 얘가 공차야. 따라서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이 쭉 있는데
개수를 일정하게 끊어가지고 그 단락마다 합을 구한 녀석들은 결국은 걔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개수가 같아야 돼요. 뭐 5개 끊었다가 10개 끊었다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이 끊겨 있을 때 걔네들을 합한 결과는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그래서 이렇게 10개씩 끄는 것도 100D 등차를 이뤄요. 요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야. 알겠지? 요거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조금 어려운 유형이 나왔을 때 요걸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 더 할게요. 그래서 공식 적용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필수제 12번 같은 경우는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이런 것들이라 한번 설명 좀 해봅시다. 첫째 항이 7이고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과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같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곰곰이 고민을 해봐요. 7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그럼 7보다 계속 커지겠지? 그죠? 계속 커지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한 거랑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하면 당연히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한 게 더 크겠죠. 왜냐면 계속 커질 거니까. 공차가 양수는 아니겠구나. 맞죠? 이해되니? 그러면 공차가 어때야 돼? 공차가 0이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7로 시작해서 공차가 0이면 두 번째 항도 7이고 세 번째 항도 7이고 네 번째 항도 7이고 다섯 번째 항도 7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 합한 거랑 그럼 7을 세 번 더 하겠죠?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한 거 7을 다섯 번 더 하겠죠? 같니? 안 같죠? 무슨 뜻이야? 공차가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지? 공차가 음수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식 적어야지 뭐 어떡하. 그지? 첫째 항이 7이고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식을 적어요. 우리 알고 있는 식이 SN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SN은 라스트 항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n-1d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3 구하라는 얘기겠네. 그지? 그럼 3 집어넣어 보면 2분의 3 지금 첫째 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2배 14 3 집어넣으면 2d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S5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5에다가 2배 14 4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둬야겠네요. 그죠? 같다. 식을 정리하면 D가 나오겠다. 그지? 그럼 아까 예상했던 대로 D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D 찾으면 공차를 찾으면 되게 편해지죠. 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몇 번째 항이다 이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사실은 이게 응용 문제로 나오면 첫 번째 거 안 물어보고 마지막 거 그냥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인가요? 그때 뭐 항의 번호를 구하라고 하든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한 문제야. 이 절차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체크해볼게. 공차가 밑에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봐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알아냈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죠. AN은 공차 마이너스 2니까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n. 첫 번째 항이 7이 되려면 1을 넣었을 때 7이 나오게 하려면 9가 나와야겠죠. 한 방에 일반항 구합니다.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는 얘가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n을 찾으면 되죠. 요거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n을 찾아보면 여기다 그냥 풀게요. 마이너스 2n 이항하면 2로 나누면 n이 2분의 9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9보다 큰 항에서부터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건데 2분의 9가 4.5잖아. 4.5번째 항은 없어. 그럼 몇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다섯 번째 항부터. 그러면 네 번째 항까지는 뭐란 얘기야?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거나 뭐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2분의 9는 4.5니까 네 번째 항은 양수겠군.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인가요? 양수 더할 때가 최대겠지. 맞나요?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를 더했지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하면 갑자기 음수를 더하기 시작을 하니까 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양수를 더할 때까지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랑 비슷한 유형이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첫째 항이 음수를 두고 공차가 양수라서 항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나오겠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겠니?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가 유지되나요? 또는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나요?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나요?를 물어보겠죠. 그럴 때는 음수까지만 더한 게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오케이? 자, 뒤에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미리 풀어와 보세요. 쌤이 할 얘기도 있는데 24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와 보십시오. 연습 문제까지.